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의 모습, 과연 시작부터 늘 이랬던 걸까요? 수만 년 전, 지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얼음의 시대, 마지막 빙하기를 맞이했죠. 그때 우리 땅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바다 건너 대륙과 굳건히 연결된 드넓은 땅덩어리였다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 엄청난 지형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질학적 기록을 넘어 우리 민족의 뿌리를 탐구하는 여정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마지막 빙하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지구 전체가 거대한 얼음 장막에 갇혀 있었던 그때, 전 세계의 바닷물은 엄청난 양의 얼음으로 변해 북극과 남극, 그리고 대륙 곳곳에 거대한 빙하로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다의 수위는 지금보다 무려 100m 이상 곤두박질 쳤죠. 상상해보세요. 오늘날 망망대해로 펼쳐진 서해와 남해의 바닷속 깊은 곳이 당시에는 광활한 육지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요. 지금의 제주도와 서해안의 수많은 섬들은 더 이상 섬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대한 대륙의 한 부분으로 너르게 이어져 있었겠죠.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시절, 그때의 풍경은 얼마나 신비롭고 낯설었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간간히 보이는 얼어붙은 강줄기, 그리고 그 위를 유유히 거니는 거대한 매머드떼와 술록 무리의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경외감을 선사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자연의 위용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겁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얼음으로 뒤덮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와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대지 위에서도 풀 한 폭이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끈질기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직 강인한 생명력만이 혹독한 환경을 견뎌냈죠. 거대한 빙하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풍경 속에서 생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번성하며 자연의 섭리를 따랐습니다. 이 시기, 지구는 거대한 자연의 힘으로 빚어낸 실험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는 푸른 바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하얀 눈과 얼음, 그리고 척박하지만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펼쳐졌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변화는 수만 년 전의 일이지만 그 흔적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과거의 이야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빙하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발자국이 남겨지기 전부터 이 땅은 스스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죠. 대륙의 일부였던 한반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반도라는 독특한 지형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극적인 변화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운명을 선사했을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그럼 상상조차 어려운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수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낯설고 신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갇히면서 전 세계 바다의 수위는 놀랍게도 현재보다 좋게 100m 이상 깊숙이 아래로 내려앉았고 광활한 대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푸른 물결로 기억하는 서해와 남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광활하고 드넓은 평원이 펼쳐졌던 겁니다.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의 서해 바닷길을 아득한 옛날에는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당시 한반도는 더 이상 대륙 끝에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과 육지로 굳건히 연결된 거대한 땅덩어리의 일부였던 셈이죠. 영하 수십 도의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쳤지만 이 척박하고 얼어붙은 땅 위에서도 생명은 기어이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매머드떼가 얼어붙은 초원을 유유히 누비고 술록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며 자신들의 삶을 경이로운 방식으로 지켜나갔습니다. 자연은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그 속에서도 모든 생명은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하며 자신들만의 터전을 굳건히 일구어냈죠. 이처럼 바다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난 육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이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멀리 시베리아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어지던 베링 육교처럼 아시아 대륙의 깊숙한 곳에서도 미지의 땅을 향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던 겁니다. 혹독한 빙하기의 추위를 피해 혹은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선 작은 인류 집단들이 이 광활한 육로를 따라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쉼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거친 자연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고 날카로운 석기를 능숙하게 만들어 사냥하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 아래에서 불을 피워 혹한의 추위를 필사적으로 이겨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위대한 탐험이자 여정이었죠.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유전적 뿌리가 된 용감한 최초의 조상들이 아닐까요? 이 혹독한 여정 속에서 인류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며 지혜를 모으고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이 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빙하기에 시간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얼어붙었던 거대한 빙하가 전 세계적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바다의 수위는 다시금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하게 수면이 상승하면서 과거 드넓은 육지였던 평원들은 점점 거대한 바닷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인류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발딛고 살던 광활한 땅이 서서히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며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익숙했던 사냥터가 파도 아래로 영영 사라지는 모습으려. 안전했던 거처마저 물에 잠기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을 겁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더 안전한 안쪽으로 필사적으로 이동해야만 했죠. 대륙과 한반도를 잇던 육로도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거대한 바다에 의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반도는 대륙에서 분리되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라는 지금의 독특한 지형을 마침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지형 변화를 넘어 이 땅에 살던 인류에게는 거대한 운명의 전환점이었을 겁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깊은 상실감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고립감과 예측 불가능한 도전을 마주하게 된 셈이죠. 이 극적인 변화가 미래의 한민족에게 어떤 숙명을 안겨주었을까요? 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바다에 잠기는 깊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동시에 거대한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죠. 익숙했던 광활한 육지가 물결 아래로 사라지고 대신 푸른 바다가 삼면을 감싸 안으면서 이 땅에 살던 인류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고립감과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지형 변화는 단순히 지질학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한민족에게 독특한 정체성과 지정학적 숙명을 안겨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수만 년에 걸쳐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과거에는 대륙과 연결되었던 광활한 평원들이 점차 바닷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조에 물이 차오르듯 서해와 남해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한반도는 물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바다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 즉 반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분명 충격적인 변화였을 겁니다. 발 디딜 곳이 줄어들고 익숙한 사냥터와 보금자리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륙과 분리되면서 한반도는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꽃피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외부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언어, 풍습,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의 섬처럼 고립된 환경은 오히려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묻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선사하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풍부한 어족 자원은 새로운 식량원이 되었고 바다를 이용한 이동과 교류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파도를 헤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을 겁니다.
훗날 해상 활동이 활발해지고 무역이 발달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된 것이죠. 이처럼 빙하기에 종말이 빚어낸 반도라는 지형은 단순히 땅의 모양을 바꾼 것을 넘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과 문화,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깊이 각인시킨 위대한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한반도는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하면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이후 수천 년간 한민족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로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수많은 외침에 시달리는 비극을 겪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융합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다리처럼 혹은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처럼 말이죠. 이 땅에 뿌리내린 고대 부족들은 바로 이 빙하기가 남긴 유산 위에서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바다가 준 풍요를 누리고 대륙에서 이어진 지혜를 간직하며 점차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죠. 이 모든 것이 수만 년 전 얼어붙었던 지구가 따뜻한 숨을 내쉬며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던 그 순간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이 땅의 지형과 문화, 그리고 민족적 특성은 바로 이 극적인 빙하기의 종말에서부터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자연의 힘이 빚어낸 지리적 숙명 위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문명을 꽃피웠을까요? 험난한 변화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존하며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간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빙하기가 서서히 물러나며 대륙과 한 몸이었던 광활한 땅이 바닷물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삶의 거대한 전환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발딛고 살아왔던 익숙한 지형이 파도 아래로 사라지고 드넓었던 평야가 출렁이는 바다로 변해가는 모습은 분명 그들에게 경외감과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해수면이 점진적으로 때로는 빠르게 상승하면서 본래 거대한 대륙의 한 부분이었던 이 땅은 마치 거인의 손길에 의해 떨어져 나오듯 삼면이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독특한 반도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죠. 이 극적인 지형 변화는 단순히 지리학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인류에게는 기존의 모든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대륙과 직접 연결된 드넓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게 된 우리 조상들은 자연스레 바다가 선사하는 새로운 기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풍부한 해양 자원을 얻어 생존을 위한 귀중한 식량을 확보했고, 동시에 바다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이자 외부와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주었죠. 대륙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약해지면서 한반도 내부에서는 점차 외부의 영향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문화와 사회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문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발전해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반도라는 지리적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한반도는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흥미롭게 교차하고 서로 융합하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대륙 세력의 끊임없는 압력과 동시에 해양 세력의 도전이라는 이중적인 상황에 직면하며 험난한 역사를 써 내려가야 했지만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 거대한 문명의 장점들을 능동적으로 흡수하고 독창적으로 재해석하여 한민족만의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대륙과 바다를 유연하게 잇는 거대한 교량처럼 기능하며 혹은 두 이질적인 세계의 지혜를 한데 모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역동적인 용광로처럼 말이죠. 이러한 반도적 특성은 이후 고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끊임없이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이 땅의 모습은 수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남긴 거대한 유산 위에 고스란히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며 과거 육지였던 광활한 지역이 바닷속으로 잠기고 그 극적인 과정에서 한반도가 지금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반도 지형으로 재탄생한 순간은 단순한 지질학적 변화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살던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존 환경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미래 한민족의 문화적 특성과 지정학적 운명까지도 결정지은 그야말로 숙명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거대한 자연의 힘이 빚어낸 한반도의 지형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웅장한 산과 굽이치는 강물, 그리고 삼면을 넉넉하게 둘러싼 바다의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수만 년 전 빙하기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장대한 자연사의 생생한 산물입니다. 이 과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전설이나 지질학적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있게 일깨우는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가 우리 인류의 삶에 얼마나 지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수만 년 전 얼어붙었던 지구가 따뜻한 숨을 내쉬며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열었던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장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자연이 선사한 지리적 기반 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키고 마침내 찬란한 고대 문명을 풍요롭게 꽃피웠는지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